안녕하세요. 이과 여자 SF 토크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이 5번째인가요? 5번째 맞는 것 같습니다. 네, 5번째 이과 여자 SF 토크 오늘 시작할 텐데요. 일단 저는 이과 여자 랩장이고요. 우리 두 분 선생님 장하원 선생님과 김연아 선생님 같이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영화는 에일리언 로물루스로 저희가 정했고요. 혹시 영화를 선정하게 된 경위랄까? 어떤 그런 것들 좀 말씀 먼저 해주실까요? 원래 서브스턴스 너무 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그러게요. 서브스턴스를 되게 많이 회자되고 있고, 사실 지난해 그 주연 배우가 상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영화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상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없어가지고. 네. 저는 지금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막 몸이 막 다른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저희 동네에 있는 영화관에서 하루에 딱 한 번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이번 주말이라든지 언제 한번 시간을 내보려고 지금 애는 쓰고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그게. 그러나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셋 다 되게 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에일리언을 가지고 에일리언 로물루스도 사실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고 주위에서 이제 저한테도 추천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언젠가는 한번 에일리언도 얘기해야 될 영화 같아서 오늘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그쵸? 네. 네. 어떻게 다들 OTT로 보신 거죠? 개봉했을 때 그렇습니다. 보시진 않은 거죠? 네, 개봉했을 때 사실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못 봤고, 이번에 이제 사실 그 당시에 못 봐서 보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 선정해서 그걸 틈타서 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OTT로 봤습니다. 저는 에일리언을 본 장하원입니다. 얘기하자면 저에게 에일리언은 거의 번지점프 수준의 도전을 요구하는, 그래서 영화관에서는 결코 볼 수 없고 이 토크가 에일리언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OTT로 거의 한 3일에 걸쳐서 나눠서 봤어요. 그냥 제 심장 건강 때문에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의 1씩 나눠서 오늘 볼 분량은 여기까지 이렇게 숙제하듯이 보긴 봤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재밌게 보긴 했고, 보고 나서 제가 이 에일리언을 거의 어릴 때 되게 무서웠던 장면들만 기억나는 상태로 이렇게 더 이상 도대체 왜 이런 영화를 만드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에일리언은 거의 보지 않고 있다가 요번에 이 토크를 하기 위해서 보고 난 뒤에는 좀 궁금해져서 에일리언이 도대체 몇 편이나 나왔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탄탄한 세계관과 약간의 어떤 철학적인 내용들이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관심을 갖게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노력해서 본 영화입니다. 이게 에일리언 시리즈가 몇 편 더 있는데 저는 사실 제가 본 에일리언은 그 시고니 위버가 나왔던 1편인가요? 그게? 시고니 위버가 4편 나왔을 다 거예요. 나왔었나요? 네, 거의 다. 그럼 난 그중에 뭘 본 거지? 뭔가 초기 옛날 기억이니까 아마 초기에 편을 본 것 같긴 한데 그것만 딱 기억이 나고 사실 저는 에일리언 시리즈 자체에 그렇게 막 큰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중간에 나온 것들은 사실 안 봤는데
그리고 사람들 얘기로는 이제 앞에 거를 보면은 더 재밌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상 거의 이렇게 앞편들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정말 딱 영화만 딱 보고 저도. 얘기를 한 거다라고 오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보니까 거의 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너무 어렸을 때 봐서 다 섞여가지고 머릿속에서 이게 저는 그 위노나 라이더 나왔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전 그게 2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위노나 라이더가 4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완전 다 섞여서 기억하고 있구나. 근데 처음 봤던 거는 어렸을 때 TV에서 얘가 방영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에일리언 1편이 79년 개봉작인데 우리나라에서 90년대 초반에 이제 TV에서 방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90년대가 또 한참 우리가 비디오를 많이 빌려보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가게에서 나머지들도 빌려봤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빌린 건 아니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빌리면 이제 같이 보거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V에서 보고 이제 비디오로 보고 했던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며가면서 봤던 것 같고 1편은 확실히 그때 TV에서 해줬던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서 이게 약간 좀 그렇게 그냥 근데 기억 속에는 그냥 뭔가 외계인이 엄청 끔찍하게 생기는 외계인이 죽지도 않고 심지어는 죽이고 나면 피가 막 산성인 그런 너무 이상한 애가 나오는 그런 영화로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계인의 모습은 뭐 전 편에서 비슷한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이번에 이걸 보고 이제 인터넷에 좀 찾아봤는데 외계인이 이름이 있더라고요. 누구라? 네. 제노모프라고 외계인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노모프라고 불러야겠다. 네. 그래서 제노모프 외계인들의 약간의 변종들이 이제 시리즈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의외로 저도 되게 무서운 거 되게 못 보는데, 하여튼 저는 막 그렇게 이번에 이 로물루스는 그렇게 막 되게 무서워하면서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예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괴물도 별로 그렇게 막 무섭게 생긴 것 같지 않고. 그래요? 응. 되게 나 서브스턴스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되게 강해진 것 같습니다. 되게 그냥 언제 엄청난 건 언제 나오지 하면서 그냥 약간 이렇게. 아니 이게 왜 안 무서워요? 사실 저는 공포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런 류의 이제 크리처가 나오는 저는 이제 이런 게 되게 미국 스타일 공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징그러운 것들만 나오고 제가 생각하는 공포 영화는 좀 더 아시안 공포거든요. 뭐 링이라던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그 곡성 뭐 이런 류의 막 악령이 나오고 막 군인이 막 잡아가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얘는 사실 누군가의 한이 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갑자기 낯선 문명을 막 조우하면서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크리처물의 공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왜냐하면 무섭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지금 우리 생활과 너무 동떨어진 공포라서 그냥 딱 영화관에서만 보고 나오면 전혀 우리 생활과 연결이 안 되는 공포라서 그거는 별로 무섭다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공포지만 또 그 나름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약간 동양 공포, 진짜 한이 서린 막 누군가의 원한에 사무치고 막 이런, 약간 귀신이나 뭐 영적인 존재, 이런 게 오히려 무서운 것 같아. 이렇게 대놓고 되게 징그럽게 생기고 무섭게 생기고, 이런 애들이 막 튀어나오고 하는 거는, 조금, 맞네. 그래서 내가 덜 무서웠구나. 저도 그런 편이긴 한데, 이 에일리언의 특성은, 이게 괴물이 입을 벌리면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미 표면적으로 무섭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가 입속에서 또 뭐가 나와요. 맞아. 그리고 또 그냥 괴물로 무서운 게 아니라 엄청난 막 성장 속도, 막 번식력, 그리고 막 사람을 매개로 해서 숙주로 삼아서 뭔가 막
사람 가슴을 뚫고 튀어나오고 음, 음, 그런 것들이 그냥 징그러움의 끝판왕 느낌이라서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좀 힘든 그런 공포인데 그래도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에일리언이라는 제목도 의미심장하고 이게 이번 영화를 보면서는 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는 에일리언을 왜 이렇게 무서워할까? 이 공포나 뭐 혐오, 징그러움의 어떤 감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굉장히 나와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일 텐데 그래서 막 목록을 적어봤어요. 내가 에일리언을 무서워하는 이유, 이게 이렇게 징그러운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우리가 타자 중에 타자의 끝반왕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형상화한 그런 존재인 것 같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긴 했습니다. 목록을 적으신 건가요? 네, 목록 적었어요. 어떻게 조금 공개가, 일단은 아까 연아 쌤이 얘기해 주셨듯이 피가 다르잖아요. 피도 초록색이고, 그러니까 우리 피랑 완전히 보색인 초록색 피인데 또 그게 되게 뭔가 아무튼 산성. 막 사람한테 들러붙으면 바로 그것도 막 10시간 지나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면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 산성 피, 그 다음에 움직이는 모습도 기계 같기도 하고 유기체 같기도 하고 그런 기괴한 모습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삼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에일리언 보면서는 약간 그러니까 제가 또 연구하는 게 워낙 이제 질병과 관련된 인류학적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질병 같다. 우리가 되게 무서워하는 병과 병의 이미지와 되게 흡사하다. 예를 들면 암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몸 안에서 내가 모르는 상태로 이게 뭔가 덩어리진 무언가가 계속 자라다가 언젠가는 그 생명체가 나의 몸의 에너지를 다 흡수하고 튀어나올 때 이렇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체가 아니라 뭐랄까. 에일리언은 그런 거고 암도 사실은 우리 몸을 숙주로 삼아서 뭔가 이렇게 기존의 유기체적인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는 어떤 것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이미지들? 실제로 엑스레이로 왜 가슴 근처에 어떤 주인공 중 한 명이 가슴 근처에 이 엑스레이를 대봤을 때 그 안에서 막 에일리언이 자라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질병에 대한 공포와 비슷한 감정을 극대화해서 느끼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다.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삼아서 어쨌든 자신의 이런 복제를 하는데 그 복제가 너무 심각해지면은 결국 인간이 죽는 거니까 그런 질병과의 연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굉장히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에일리언이 막 인간보다 훨씬 큰 약간 로봇 같은 모습으로 근데 또 얼굴은 막 해골 같고 얘기하면서도 무서워. 진짜? 역시 그 질병 연구하시는 분답게 에일리언을 약간 질병에 대한 은유 뭐 이런 걸로.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질병을 막 혐오하고 무서우면 안 되는데. 아니지, 그 혐오에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연구자로서. 그쵸. 받아들일 수 있는 제 한계를 넘어서는 에일리언. 무섭습니다. 모르겠네. 또 있었는데 아무튼 이쯤 얘기하고 또 다른 분들도 얘기를 더 해주시면. 아니, 이 에일리언이 왜 무슨 임신, 출산, 뭐 모성 뭐 이런 거를 뭐 비트는 영화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한테 추천을 해주신 분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약간 추천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그 부분에 좀 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아마 그래서 안 무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든 상관없고 일단은 여기서 임신, 출산 혹은 여성의 몸, 뭐 이런 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막 이거에 되게 좀 집중을 했는데, 전작에 비교하면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예전 편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하여튼 최소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로물루스 편에서는 그 K하고 또 그 약간 동양 여성으로 나오는 머리 짧은 그 나바로? 둘이 그래 나바로 네. 나바로하고 K가 그 이 제노모프의 뭐랄까 공격을 당해서 숙주가 되죠. 네. 숙주가 된 걸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여성 인물만 숙주가 된 상황이고 남성들은 사실 다른 하여튼 하여튼 거기 등장하는 주요 남성 인물들은 그냥 예를 들면 그 산성 피 이런 것 때문에 죽거나 뭔가 하여튼 그런 거지 숙주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예전 편에서는 남성 등장인물의 가슴에서 막 괴물이 튀어나오는 그거를 보여줘서 제가 이제 언뜻 찾아봤을 때는 이게 남성의 어떤 임신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하여튼 그런 영화로 되게 사람들한테 굉장한 충격을 줬다. 그래서 약간 남성으로 하여금 강간을 당하고 임신 출산을 하는 여성의 그 경험을 약간은 무슨 대신 그러니까 간접 체험하는 그런 거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감독도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대요. 남자들 한번 느껴봐라. 강간과 임신의 공포를 한번 느껴봐라. 이런 취지도 있다라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번 우물루스 편에서는 남성 임신은 없었고, 남성은 숙주가 되는 장면이 안 나왔고, 여성만 숙주가 되는 장면이 나와서 약간 전편이 주는 막 충격이랄까? 막 신선한 충격? 막 이런 거가 제가 기대한 만큼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임신의 과정을 굉장히 다르게 하는 생명체네요. 예를 들면 그렇죠. 입을 막아서 맞아. 입으로 이렇게 그리고 가슴으로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가슴으로 튀어나온 거는 예를 들면 제왕절개 같은 거. 그러니까 사실 K는 자연분만이고 나바로는 제왕절개.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 찾다 보니까 사실 에일리언이 너무 충격적인, 맨 처음에 비주얼적으로 사람들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에일리언 그 외계인 디자인 자체를 남성 성기 모양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렇게 생기게 좀 하고, 그리고 맨 처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에일리언이 인간을 숙주로 삼는 상태도 입 안에 에일리언에 뭔가 막 들어가잖아요. 약간 성기같이 생긴 뭔가가 입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뭔가를 막 그 인간한테 주고, 그럼 그게 자리를 잡으면 이제 다음 세대가 튀어나오는. 그래서 그쵸. 그런 방식이 사람들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다고 그런 걸 봤는데. 저는 너무 호흡기 질환만 생각했는데 이게 임신의 과정을 비추는 지금 들어보니까 그래서 또 제가 무서워했던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네요. 아니 그래서 보면 이거는 저도 이제 막 인터넷 막 검색하다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한 거 보고 또 저도 나중에 가서 생각한 거긴 한데 영화 보면서도 사실 오히려 막 약간 이렇게 저는 괴물이 되게 너무 무섭고 막 그렇다기보다는 방금 김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남성 성기 같은 모습 혹은 이제 그 여성의 또 성기 같은 모습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왜 우주선 안에 막 좁은 통로 또 이제 마지막 장면에도 보면 레인이었나요? 그 주인공 여자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막 이 탯줄처럼 이렇게 긴 그 줄에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있다가 잡고 올라가서 이제 탈출하고 뭔가 그런 게 되게 여성의 몸 질이라든지 뭔가 탯줄
뭔가 이런 거를 좀 보여준다? 그리고 남성 성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들이. 그리고 막 그 왜, 막 여기 뭐 피인지 아무튼 침인지 막 그 액체가 막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있는 그런 것도 사실 되게 보통 여성의 몸이 그렇게 액체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눈에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게 좀 앞편들과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았던 게 여기에서 그 마지막에 그 특이한 에일리언을 만들어낸 K가 원래는 임신을 한 상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임신을 한 상태, 사람과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그 백신을 맞고 그 아이한테 그게 너무 사실은 그 K한테도 몸의 변형이 왔겠지만 아이한테 급속도로 오면서 에일리언을 낳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그 백신이 원했던 형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완전 사람의 형상을 한 에일리언이 이제 그 K한테서 태어난 건데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에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어쨌든 K는 에일리언을 낳았더라도 그게 자기 아이이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의 모성으로 보자면 에일리언한테 좀 다르게 생겼지만 약간 좀 뭐랄까 좋은 감정 혹은 뭐 그런 걸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렇고 완전 쟤는 그냥 에일리언이고 나와 너무 다른 혹은 죽여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 거부를 하잖아요. 그 에일리언이 커서 자기 엄마한테 다가왔을 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다르다. 이게 이제 MG의 엄마 아닌가? 그래서 이건 완전 아니 최근에 제가 이제 스위트홈 그 영화를 그 드라마를 봤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시영이 비슷하게 거기서 나오는 약간 괴물 같은 아이를 낳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시영이 엄청나게 막 고민을 해요. 내 딸인데 쟤는 괴물인가 내 딸인가? 내가 쟤를 그래도 딸이니까 이렇게 보호해야 되냐? 아니면은 괴물인 건가? 막 이러면서 엄청 고민을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이 에일리엇에는 일말의 고민도 없고 어쨌든 쟤는 내 애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좀 약간 신선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또 에일리언 시리즈가 얘기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2편에서 시고니 이버가 약간 어린 아이를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약간 굉장한 모성애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고니 이버가 1편에서 완전 여전사였는데 2편에서는 그 아이를 이렇게 계속 케어하는 이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모성애란 무엇인가 약간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논의가 되곤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또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에일리언일 때 에일리언 나와 다른 뭔가를 낳았을 때 전혀 그런 정동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그런 감정이 없는 것 같은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약간 독특하긴 하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물론 숙주와 기생의 관계긴 한데 다른 것들과 좀 다른 거는 되게 에일리언이라는 거를 이 인간 숙주와 교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진짜 좀 다른 것 같다. 에일리언은 정말 하나도 교감을 안 하는 거잖아요. 모든 시리즈 내에서 에일리언과 교감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렇게 다른 생명체, 다른 종을 만났을 때 인간이 전혀 교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 영화는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길래. 근데 제가 본 글 중에서는 전편 어딘가에서는 에일리언이 되게 공격적인데 자기 엄마가 숙주한테만 좀 유순했다 뭐 이런 것도 한 번인가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 괴물, 그러니까 인간하고 섞인 괴물이 약간 K한테 다가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목덜미 같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친근하게 뭘 하려고 했는데 K가 이제 그걸 극도로 막 이제 공포스러워하면서 뭔가 하여튼 결국에는 뭐 죽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은 뭐 인간이 섞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 관계성을 좀 이렇게 가질 뻔한 장면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존재에 대해서
이게 인간의 기대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옆에서 좀 남편이랑 같이 봤는데, 남편이 계속, 이거 오해다. 마지막 태어난 존재가 자기 엄마란 걸 알고 치료해주러 가는 것 같다. 자꾸 옆에서 하는 맞아. 거예요. 맞아, 맞아. 근데 이제 다른 인간들이 다 오해해서, 이 음. 굉장히 이 에일리언이니까, 굉장히 적대시하면서, 그래서 망한 거다. 막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기대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탄생시켜주고, 뭔가 나를 뭐 숙주로 삼았든 뭐든 그지 간에, 나에게서 태어난 어떤 인지 기능이 있는 생명체가,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할 것이라는 그 기대. 그런 게 제 남편에게서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인간적이네? 영화를 보랬더니 남편을 보고 있어.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걔가 음. 태어나서 이제 그 엄마 몸에 영양분을 빨아들이러 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옆에서 남편은 구해주러 가는 거라고. 그래서, 뭐가 맞지? 근데 뭐가 맞는지 잘 안 나오고 그냥 끝나버린 것 같은데. 그쵸. 설명이 없어. 저도 사실 근데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장원 선생님이 비슷하게. 제가 크기는 컸지만, 어쨌든, 탯줄이 있었으니까, 탯줄이 포유류의 대표적인 특징이고, 포유류는 그 이름에서도 나오지만, 젖을 먹여 키우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저 엄마 젖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너무 징그러운데? 이러면서 막 상상을 한 거죠. 너무 싫은데? 이러면서. 근데 다행히 그런 장면은 안 나와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저는 그러려고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엄마를 이제 해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자기한테 이렇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제 다가갔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어떤 인간도 에일리언한테 교감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에일리언은 약간 인간한테 어떤 중간 편 중에 한 편에서는 아까 임수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낳아준 엄마인가? 약간 그런 게 살짝 있는 것 같은데? 혹은 다른 에일리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로서라도 어쨌든 에일리언이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인간들은 전혀 교감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서, 사실 제가 이 생각을 했던 거는, 에일리언 징그러우니까 너무 당연한 거긴, 저 같아도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면서 옥타비아 버틀러의 블러드 차일드라는 SF 소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있고, 인간이 약간 외계인 어떤 종족에 이제 지배를 당하는 상황인 거예요. 식민지처럼. 근데 에일리언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외모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 외계인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바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인간을 숙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인간 몸에 자기의 유충을 심고, 인간 몸에서 걔네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태어나오면 인간은 죽고 그 에일리언이 이제 대를 잇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에일리언이라고 거긴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근데 그거를 걔네가 중요시하는 거는 인간을 그냥 막 가둬놓고 숙주로 삼는 게 아니라, 인간이랑 1대1로 파트너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성적인 파트너는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인간 아이를 자기랑 같이 키워요. 키우면서 이렇게 온갖 교감을 하면서 약간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당연히 자기가 이제 나중에 숙주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되게 싫어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도망가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 그 책에 나왔던 이제 주인공은 자기를 숙주로 삼으려는 그 파트너 외계인과 굉장히 깊이 정서적 교감을 나누면서, 나는 기꺼이 내 몸을 너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줄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 소설 내용에서는. 그래서 이 교감이라는 게 이렇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설은 설명을 해놔서, 그렇구나 생각하면서, 그 소설이 약간 좀 이제 사람들한테 평을 받았던 거는, 그 인간이 대체로 남자거든요. 여자는 건드리지 않고 이 에일리언들이, 왜냐면 여자는 인간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남자는 대를 생산 안 하니까 남자 인간한테 자기 숙주를 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반대로 남자가 임신하는 그걸 보여주는, 그리고 남자한테 숙주가 되면 그 기생충이
기생을 했던 에일리언이 이제 몸을 파괴하고 나오는 약간 그런 점이라서 그게 되게 많이 생각이 났는데 거기서는 엄청나게 교감을 하는 반면에 진짜 이 영화에서는 어디서도 인간이 에일리언을 단 한 번도 뭔가 교감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게 되게 다른 세계관이구나 싶었어요. 심지어 자기 애가 그렇게 변한 엄마조차도. 그러게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 소설이 재밌겠는데? 네. 네, 단편이라서 단편집에 들어있는 한 편 짧은 거라서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블러드 차일드라는 소설이.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제목은 진짜 많아요. 네, 맞아요. 저는 여기 에일리언이 사실 그 외계인으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전 좀 흥미로웠던 점은 합성 인간이라고 표현되는 사이보그 같은 애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맞아. 약간 그 로봇일 수도 있고 왜 합성 인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신테틱 뭐 약간 아티피셜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존재들이 약간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 앤디라고 나오는 네. 캐릭터가 되게 새롭게 여기 이 편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것 같고 나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전체 다 등장인물 통틀어서 그래도 조금 제일 흥미로운 캐릭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은 이제 인간하고 뭐 인간과 에일리언도 인간에게는 되게 타자이고 그렇긴 한데 이제 이 인조인간 혹은 합성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약간 또 에일리언하고는 좀 다른 포지션에서 인간과 관계를 맺는 어떤 타자로 등장을 해서 그 부분은 저도 그 부분은 오히려 이제 에일리언보다는 앤디라는 캐릭터 혹은 그리고 그 중간에 잠깐 등장한 룩이었나요? 그 과학자 합성 인간이었는데 하여튼 뭐 앤디가 오히려 좀 재밌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 룩은 예전 시리즈에서도 나왔던 맞아. 되게 비슷한 인조인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앤디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인간이 타자와 교감을 하고 하여튼 최소한 그 앤디하고 레인 사이에서는 보면 앤디가 레인을 위해서만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얘 최우선 목표가. 그랬을 때만 관계가 좋은 것 같은? 그리고 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거나 뭔가 다른 목표가 생기면 되게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래서 근데 하필이면 또 최근에 제가 로봇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가 와일드 로봇이고 다른 하나가 로봇 드림. 둘 다 되게 감동적이라고 막 해가지고 제가 사실 최근에 이제 그 비행기 탈 일이 있어가지고 기내에서 열심히 영화를 막 봤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도 느꼈던 게 와일드 로봇도 그렇고 로봇 드림에서의 로봇도 그렇고 너무 지구지순하고 막 희생적이고 막 몸을 버려서까지 인간을 위해서 이제 물론 와일드 로봇에서는 둘 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인간이 아니에요. 등장인물이 다 동물이었거든요. 약간 의인화된 동물이긴 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동물과 로봇이 있는데 사실상 의인화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의 그냥 인간하고 다름없다라고 보면 저는 그때도 약간 다 보고 나서도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내 온몸 다 내던지고 죽어야만 인간한테 인정받는 타자가 되는 건가? 약간 그 생각이 저는 감동이 아니라 인간한테는 이게 인간이 이걸 이렇게 원하는 거였나? 이런 생각이 때문에 약간 좀 되게 모르겠어요. 이게 막 감동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이번에 로물루스 보면서도 너를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너를 지키는 게 나의 1순위 임무 이렇게 해야지만 막 여기서 이제 사랑과 막 우정과 막 이게 생긴다는 게 하여튼 참 이게 모르겠어요. 되게 씁쓸하기도 하고 아까 왜 장하원 선생님이 처음에
왜 우리는 뭐 타자를 혐오하고 왜 무서워할까 막 이런 이제 큰 질문을 주셨는데 음, 혐오 안 당하고 무서움 안 당하려면은 목숨을 음, 내던지고 너를 위해서 내 한 몸 바치고 이래야지만 혐오를 안 당하는 건가? 음. 지금 약간 그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지금 되게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그 에일리언하고 합성 인간을 비교해 보면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우리와는 다른 어떤 사이보그들인데, 음, 합성 인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합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표라는 게 그 합성 인간 자체가 또 내가 널 지켜줄게 이것조차도 자기 의지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한 인간이든 뭐 회사든 이렇게 음, 프로그래밍을 한 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지만 큰 틀에서는 심지어 내가 내 감정에 휩싸여서 합리적인 선택을 못할 때도 나를 위해 프로그래밍된 기계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줄 거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측 가능한 존재인 거고, 제가 무서워하는 에일리언은 그냥 뭐 이해할 수 없는, 음, 예측 불가능하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는 상태의 그런 존재라서 정말 무서운 것 같고, 근데 요 장면과 관련해서 제가 좀 재밌었던 부분은 그 계속 앤디 맞죠? 앤디가 그러니까 그 껐다 켰다 할 때마다 두 명의 앤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레인과의 그 남매 관계에 있는 앤디가 있고, 그다음에 회사를 위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되었던 사람의 그 음, 뭐죠? 뭐 그 제품을 끼워서 음, 넣어서 작동하는 앤디가 있는데, 다시 이제 남매 관계인 앤디로 돌아왔을 때 거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레인이 이제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해라 이런 식으로 바꾸는 장면에서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아니 이게 음, 인간이 스스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하는 건데, 그 음, 프로그래밍 안에 그 음, 합성 인간을 진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진짜 이제 타자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나와 같이 사는, 막 이렇게 제가 또 의미부여를 열심히 했죠. 우리 레이는 역시 여주인공답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굉장히 그리디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진짜 이제, 나를 위한 게 사실 우리를 위한 것이어야지만 나를 위한 것이다. 이런 걸 또 새로 프로그래밍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있었고, 어쨌든 근데 아까 윤소연 쌤이 지적해주신 바에 대해서는, 이 합성 인간이, 어, 프로그래밍된 목표로 사는 존재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어, 아까 설명해주신 그런 영화들도 그렇고, 좀 씁쓸함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이 레인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래밍이긴 하지만 좀 다른 방식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노력이었던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는 지금 장원 선생님 얘기 듣고 나니까 여기 이 영화에서 나왔던 인간이랑 에일리언이 되게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음, 왜냐하면 에일리언이 인간을 필요로 하는 건 인간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개체들을 원수. 늘려주는데 숙주로 쓸 수 있으니까 딱 그 이유 하나잖아요. 그래서 잡아가는 거고 음, 심지어는 막 이렇게 좀 많이 다쳐서 숙주로 쓸 수 없으니까 당장 어떻게 안 하고 일단은 그냥 살려놓은 채로 막 또 건강이 회복되길 기다리고 약간 이런 식의 음, 걸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에일리언이 자기 필요할 때만 인간을 지금 그 필요로만 쓰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똑같이 지금 영화에서 보면 인간들도 음, 앤디를 쓸 때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앤디를 어떻게 해서든 데려가려고 그 친구들도 했던 거고, 심지어 앤디가 자기 동생이다라고 말했던 레인조차도 사실은 앤디가 이제 딴 행성에 갔을 때 거기 허가가 안 될 걸 아니까 버리고 가려고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잖아요, 음, 사실은. 맞아, 앤디한테 말은 안 했지만. 맞아. 그래서 내 동생이야라고 딴 사람들한테 너 왜 앤디한테 이렇게 나쁘게 굴어 하면서도 자기도 버릴 생각이었고. 음, 근데 이 앞에 초반에 나오는 설정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주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동원된 인간들인데,
그거조차도 그 회사 특정한 회사가 음, 자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딱 쓰는 거고, 음, 그래서 뭐 광산에 들어가서 캐다가 죽어도 뭐 상관없는 거고, 그리고 특정 할당 시간을 채우라고 돼 있고. 근데 그게 인간들한테도 너무, 그 안에 있는 인간들한테도 혁명을 일으키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냥, 저는 그게 충격적이었던 게, 레인한테 얼만큼의 시간 할당량이 있었잖아요. 뭐 음, 12,000시간인가? 그래서 음, 레인이 그걸 다 채웠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갈 수 자유다라고 얘기하니까 회사가, 아니야, 갑자기 늘었어. 2배로 늘리면서 너는 그래서 5, 6년 더 있어야 하는데, 거기서 따지거나 하지 않고 그냥 더 채울 생각을 하는 게 전 되게 황당했거든요. 음, 근데 약간 그런 질서에 이미 다 종속되어 있는 이 인간들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음, 계속해서 나에게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처럼 보여서, 에일리언이랑 뭐가 다를까? 이 인간들도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앤디한테 그렇게 우리를 위한 삶을 살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쓸모가 아니라, 우리 함께 사는 삶을 살자. 이렇게 한 게 레인의 약간 성장 드라마가 음, 아니었나. 이 영화는. 음, 네, 그런 생각도 음, 해봤습니다. 음. 그게 인터뷰에서 진짜 그 레인 역할을 했던 배우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음, 이게 네. 성장, 그 딱, 왜냐면 네. 얘네들 나이대가 되게 음, 그, 음. 청소년기? 약간 이제 MZ, 네. 요즘식으로 하면 네. 어쨌든 젊은 세대라서 네. 이 시기가 이런 성장을 하는 뭐 이런 스토리하고 되게 잘 음, 맞는 네. 세대라서, 어, 이제 하여튼 이 이야기도 그런 걸 담고 있다. 뭐 이렇게, 음. 음, 저는 근데 여기, 한편으로는 그 앤디가 2버전이 나오는데, 음, 우리가 지금 AI를 보는 관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했던 게, 앤디가 초반에는 동생 설정이고 약간 혼자서 뭘 잘 못하고 막 지나가는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면은 맞아.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그럼 다시 리부팅을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레인이 돌봐줘야 되는, 그리고 음, 약간 좀 어눌하고 막 그런, 그러니까 되게 초기 인조인간 음,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칩을 한번 바꾸고 나서는 막 AI로 새로 구동이 막 업그레이드. 되면서,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면서, 갑자기 엄청 똑똑해지고 막 되게 막 몸도 되게 날렵해지고 막 계산도 막 하면서 갑자기 회사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 되게 차가워지고.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생성형 AI한테 갖는 그 두려움이 살짝 거기서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의 로봇들은 다 되게 따뜻하게 인간을 위해 약간 로봇 강아지처럼, 약간 강아지 같은, 음, 혹은 효도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과 비슷한 느낌까지 드는 정도로 확 가는 게, 이게 음, 발달된 기계에 대한 공포 같은 게 지금 이 음, 앤디 캐릭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닐까? 이런 음,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음. 네. 찾아보니까 터미네이터랑 그 에일리언 1이랑 터미네이터 1이랑 약간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영화더라고요. 음. 여기에 그 기업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편들을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항상 이런 SF에 나오는 기업체들이 아마 이 영화상에서는 뭐 우주 개발도 하면서 동시에 생물학을 열심히 다루는 그런 네. 업체인 게 맞는 거죠? 그런 것 그게 같아요. 어, 좀 더 제가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게 우리가 항상 이런 생물학을 이제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발전시키는 어떤 상태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이 영화가 또 뭔가 잘 보여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에일리언의 뭐 기원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에일리언을 활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이 영화에서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에일리언을 완전히 타파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에일리언을 활용해서 뭔가 인체를 증강시키는 그런 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실험들을 하잖아요. 그쵸? 맞아. 그런 설정들이 있는 게 좀 흥미롭고, 그런 기업체들은 항상 굉장히, 악덕 기업으로 그려진다는 점도, 재미있고, 그렇지만, 물론 저도 또 그런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새로운
유기체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음. 약간 기업들이 영화에서 SF 영화나 뭐 이런 데서 약간 이런 이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에일리언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돈 룩업에서도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충돌을 하는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사실 핵무기로 무인 우주선에 넣어가지고 그냥 얘를 뭐 폭파시켜버리거나 아니면 경로를 바꾸거나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굳이 거기에 이제 기업이 끼면서 여기에 되게 희귀 광물들이 많이 있다 하면서 그걸 어떻게든지 이용하려고 하다가 이제 큰 화를 당하는 여기서도 우리가 본 여기 에일리언에서도 얘네들을 그냥 다 하는 게 오히려 생존에는 당장 유리한데 그걸 안 하고 꼭 살려놓고 뭘 이용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러다가 지금 얘네 이후에 들어온 이 주인공들과 하여튼 이 등장인물들이 화를 당하는 이유도 괜히 몇 마리 살려놓고 실험하고 막 이러느라고 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박멸하고 뭐 다 그렇게 다 완전 싹 진짜 뿌리까지 다 뭐 다 없애고 하는 게 답인가 싶기도 하긴 하지만 하여튼 좀 비슷한 설정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여기 시스템 이름이 마더로 맞아. 그게 갑자기 또 약간 이제 뭐라고 하지? 약간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석하라고 약간 일부러 주는 것 같아. 야, 이름 마더까지 했는데 너네 이거 해석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그렇네요. 마더였구나. 해석 좀 해주시죠. 해석. 아니 근데 저는 정확한 뭐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전반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왜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뭐 기존의 어떤 전형적인 모성을 좀 이렇게 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존재에 대해서 막 혐오를 한다든지, 뭐 공포를 갖는다든지, 뭔가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축복받고 행복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어떤 무언가의 공격, 그게 뭐 남성 성기일 수도 있고 외계인일 수도 있고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임신도 일종의 아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뭔가 기생 생물이 엄마의 몸을 숙주 삼아서 일시적으로 이제 그 하는 거니까 공존을 하는 상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하여튼 이 영화에서는 되게 전형적인 모성을 좀 깨려고 하는 그게 의도가 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감독의 뭐 그 말을 빌리자면 그걸 이제 남자들도 좀 느끼게 하려고 뭐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하여튼 일단 하나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별로 그렇게까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 소위 말하는 그 페미니스트 영화 막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이 장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뭔가를 이렇게 막 그냥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뭔가 원초적인 공포와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 임신 출산을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고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당연히 지금까지 너무 아름답게 그려지고 막 했던 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도 저는 그것도 좀 좋은 것 같고 어쩌면 저 스스로도 보면서도 막 이렇게 뭐 K나 막 그 뭐 나바로가 막 이렇게 뭐 제왕절개든 자연분만이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징그럽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거고 이제는 좀 익숙해진 장면이라 나한테 막 그 외
얘네들이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막 약간 진짜 막 꼬물꼬물한 그 상태 막 이런 게, 막 옛날 생각나고 약간 이러면서 음, 무섭다는, 하여튼 그런 게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시스템 이름이 마더라는 거에서 좀 연결하게 된 생각인데, 뭔가, 음, 저는 이게 보면서 이게 임신이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이라는 어떤, 어, 일종의 엄마한테는 외계 생명체, 외부의 생명체가 엄마 몸에 이제 들어와서 엄마를 숙주 삼아서 사는 거라는 거를 그냥 그 자체를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고, 그거를 이 마더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함정 자체가 약간 음, 엄마의 몸인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나중에는 어떤 생각, 맨 마지막에 왜 레인이 이렇게 탯줄 잡고 매달려 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딱 탈출을 하는 걸 보면서 약간 그 음, 자체도 뭔가 엄마가 이제 출산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애를 이렇게 딱 내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게 음, 그 함정 안에 있던 에일리언들이 오히려 에일리언이 아니라 약간 엄마의 면역세포 같은 느낌. 음, 아니,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험관 시술할 때 그 음, 면역세포를 되게 이렇게 비활성화 시키는 주사 같은 거가 뭐 있다고 그러던데. 음, 그런 걸 맞는데요.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약간 좀 또 이렇게 질병에 좀 취약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되게 음, 엄마 건강에 안 좋다. 뭐 이런 음, 얘기도 언뜻 들었는데,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음, 그 안에 들어온, 마치 이제 거기 있는 애들이 모르겠어요. 뭐 정자가 엄마 몸에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엄마 몸 안에, 어떻게 보면 반대지. 음, 인간들이 에일리언들이고 엄마한테는, 음, 안에 있는 음, 그 에일리언들이 오히려, 이제 음. 면역 세포들이라서 막 다 잡아먹고 막 하는 그 와중에 레인이 살아남아서 이제 태어나서 어, 동면, 음. 동면 포트는 그럼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건가요? 오, 오, 아무튼, 그런가? 굉장히, 아, 어, 그렇구나. 그렇지. 마지막에 동명포트에 들어간 걸로 음, 일단 끝나는구나. 이동을 해야 되니까, 뭐, 거기까지는 안 아, 가더라도, 음, 그게 출산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착상이 된 건가? 아니, 모르겠네. 이게 막 억지로 막, 이게 아니, 마더라고서 근데, 막 상상을 하니까 막 다 이렇게 끼워 맞추게 되네. 아니, 그 면역세포라는 말이, 와, 굉장히 신박하면서도, 재밌다. 아니, 저는 그 재밌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음, 되게 너무, 그러니까 이 영화 보기 전에, 이제 뭐 네, 시험관 시술할 때 그런 주사를 맞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진짜 엄마 이 임신 과정이라는 게 진짜 이 아이가 일시적, 10달 동안 엄마를 숙주를 삼고 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도 뭐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약간 이러면서 되게 신기했어가지고, 그게 음, 되게 하여튼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되게 여성의 몸이 사실은 아이를 갖기에 되게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임신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굉장히 음, 어렵게 어떻게 보면 이게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되고 하는 거라는 거의 증거 중에 하나가, 오히려 아이가 생겼을 때 그걸 막 환영하고 막 촉진하는 그 어떤 현상, 어떤 몸의 변화보다는 초기에는 얘를 이제 외부 물질로 인식하고 어떻게든지 막 밀어내려고 하는 몸의 어떤 기능이 활성화되는, 이것 때문에 약간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 임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다. 음, 여성의 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는 걸 음, 보여주는, 생물학적인 증거다. 약간 이렇게까지, 이거는 이제 해석이죠. 이 음. 뒷부분은 약간 뇌피셜 같은. 근데 약간 이제 영화를 보다 보니까, 약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근데 어, 저도 꼭 시험관 그거 아니더라도 일단 임신을 하면 태아라는 나와 다른 개체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 몸이 굉장히 많이 조절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원래 일반적인 면역 체계는 내가 아닌 타자가 들어오면 이거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태아가 되는 순간 방어를 하고 없앨 것인가 아니면은 이 면역 체계를 다 확 비활성화시키거나 혹은 확 죽여가면서 이 태아를 보호할 것인가를 몸이 되게 그걸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그거에 맞춰서 또 한다고 되게 많이 변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임신부들이 다 약간 면역이 다 떨어진 상태로 보내게 되고 왜냐면 몸이 태아를 음, 공격하면 안 되는 과정으로 가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음, 음, 유지하는 게 그 면역이랑 되게 연결이 돼 있다고 그 들었어. 근데 그렇게 그 우주선 자체를 그렇게 보는 게 또 재밌긴 하네요. 인간이랑 에일리언이랑 얘기하다 다른. 보니까 좀 말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니야. 근데 제가 아니, 한번 근데 볼 여지는 얘기하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떠오른 게, 말이 엄청 되는 것 같은 게 지금 거의 그 에일리언과 사람의 결합도 항원 항체 결합으로 느껴져. 오, 아, 진짜로. 그리고 왜 에일리언 눈에 띄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약간 그치, 그 항원 항체 결합을 막기 위해서 그치. 몸을 살려야 되는. 굉장히 신박한 해석인데요.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사실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고, 별로 이거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석할 거, 뭐 생각할 거 이런 게 있나? 막 하면서 이제 봤는데, 저는 딱 다 보고 나서 들은 생각은, 와, 이게, 이 여성의 임신 출산 능력이 진짜 우주 최고구나. 진짜 저는 결론이 그거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도 약간 실망스러웠던 중에 하나가 남성이 임신 출산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남성이 숙주가 되는 장면이 안 나온 게 아쉬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나왔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래도 그것조차도 뭐 해석하려면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이 영화는 특히나 다 K랑 그 나바로도 그렇고 결국 괴물이 원하는 것도 그러면 얘네들은 스스로 재생산을 못하는 거잖아. 그죠? 숙주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렇죠. 결국에는, 와, 진짜, 이거 저는 나중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 창조에,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약간 뭐 이거에 막 다시 되게 욱하게 되는, 하여튼 저에게 남는 건 결국 약간 그런 감정이었어요. 이게 엄청난 힘이구나. 저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처음에 했던 삼체가 생각나면서 삼체 그 삼촌입니다. 외계인들이 왜 아니 여기서 이 에일리언에서 그 에일리언이 완벽한 생물체, 완벽한 유기체다 막 이러면서 극한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딱 동결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활동을 딱 정지하고 있다가 딱 그 환경이 되면 살아나서 막 숙주를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언제든 그러니까 절대 죽지 않는 상태로 동결될 수 있다는 그 지점이 삼체의 그 외계인이랑 되게 비슷하다. 걔네도 타 죽지 않는 이상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뭐 심지어 말라버렸더라도 물에 담그면 막 다시 그 개체가 살아나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그들은 숙주는 필요가 없었지만 그래서 외계인들은 다 약간 그런 극한의 생존 시스템이 있나? 약간 그런 점에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그쪽은 숙주를 전혀 찾지 않았던 반면 에일리언은 숙주를 되게 필요로 하는구나. 이것도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인간들이 혹은 합성 인간이 혹은 회사가 그 의지로 인간과 에일리언의 교배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걸 생산해서 다음 세대는 인간의 다음 제너레이션 어떻게 될지를 결정해버린 건데, 좀 그런 새로운 생명체를 이제 회사가 만들었다는 게, 그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점에서 그 우주 함정이 마더였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목이 로물루스라서, 원래 로물루스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쌍둥이의 첫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다른 동생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막 이런 거라. 그러면 이게 로마가 만들어진다는 건가? 로마 신화가 사실은 유럽인들, 그 백인들의 거의 기원설화인데, 그럼 이게 거의 걔네들이 생각할 때 인간의 기원설화인데, 여기서 그러면 새로 만든 백신이 지금 새로운 인간인 건지, 레인이 새로운 인간인 건지, 그걸 약간 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 마더라는 그 함정의 그 우주 정거장인지 아무튼 거기서 나온 걸로 보면 그 백신이 그러면 로울스인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비록 음, 그 첫 번째 에일리언은 허무하게 죽어버렸지만 음, 새로운 종이 앞으로 음, 나올 건가? 그런. 그 해석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어, 맨 마지막에 그 생명체가 레인보다는 그 음, 생명체가 뭔가 이 마더 시스템이 탄생시킨 음, 생명체라고 하는 게, 근데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지금 생사가 약간 불분명한 상황이잖아요. 음, 다음 편을 보면 이제, 그죠? 음, 이게 우리의 이 해석이 음, 어느 쪽으로, 음, 이어질지가 보일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제가 얘기 들어서 잠깐 찾아보니까 중간에 파더라는 시스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에일리언 진짜요? 4편에 나오는 게 파더라는 시스템이었다. 음, 근데 여기 음, 웃긴 게 그 파더가 여기서 마더는 너무 엄마잖아요. 근데 그 파더는 보니까 신부? 약간 그걸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성직자. 그래서 아, 그렇구나. 진짜? 파더는 신이구나. 역시 몸이 음, 없는 존재구만. 그쵸. 어, 음, 의미만 있는, 어, 음, 음, 음. 그러니까, 아니, 하여튼, 몸이 중요한 것 같아, 몸이. 음, 몸이. 이 영화 자체가 얘기를 해주는 게, 음. 음, 음, 이 김연아 선생님이 삼체랑 비교해 주셔서도 더 그렇지만 진짜 삼체랑 비교해 보면은 하여튼 그 몸의 중요성이 굉장히 극대화돼 있는 영화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에일리언에게도 그렇고 음, 합성 인간조차도 아무튼 계속 뭔가 다치잖아요. 다치고 케어해줘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어떤 그 신체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 기계 시스템 자체도 그렇고 뭔가 그 물질성, 몸의 물질성, 뭐, 기계의 물질성, 그리고 사이보그인 상태인 채로도 어떤 물질적인 무언가 기반이 되게 강조돼 있는 음,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음, 음. 음, 에일리언하고 그 합성인간은 사실 또 외모가 또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음, 맞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 보이는 모습이 만약에 에일리언도 사람 같은 앤디나 룩이나 이런 합성인간, 인조인간 같이 사람 같은 모습이면 좀 아예 얼마나 덜 음, 무서울까 음, 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음, 음. 음, 저는 그 몸 얘기하시니까 그러고 보니까 합성인간 그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 의아함이 뭐였는지 더 확실히 알겠다 싶은 게 그 합성인간이 어쨌든 그 룩이라는 합성인간도 그렇고 자기가 맡았던 임무가 있는데 그 몸이 꺼지면서 그 임무를 수행을 못했잖아요. 종결을 음, 못했는데 음, 결국 자기가 켜지고 나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메모리가 그 뭐 본체에 연결돼 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음, 그녀 허라는 영화에서는 떠나갔잖아요. 뭐 더 깊은 세계로. 근데 얘는 딱 그 몸 안에 갇혀서 음, 뭐 어딘가로 가서 막 명령을 더 전지전능한 힘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못 움직이는 몸 안에 갇혀서 나중에 앤디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해서 내가 이런 임무를 맡고 있는데 네가 도와줘 이렇게 음, 그리고 나서 이 몸이 없어지면 또 못하는 거고. 근데 앤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승인을 받고 문을 여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모함에 들어가서 막 뭐를 막 이렇게 다른 데 불을 켰다가 껐다가 막 문을 열고 막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닌 게, 아, 굉장히 이 몸 안에 결국 얘네도 다 들어있구나. 아무리 AI고 뭐 해도, 그렇고 그 몸이 죽으면은 기능을 음, 멈추면은 같이 죽는 거고. 심지어 음, 기억조차도, 저는 맨 처음에 그 칩을 삽입했을 때 그 룩의 기억이 앤디한테 들어가서 앤디가 약간 룩처럼 되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음, 그게 전혀 아니고 그냥 업그레이드 됐고 나한테 정보는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이것도 특이한 관점이다. 약간 음,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몸이 되게 중요한. 그거 연화 선생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마지막에 그 동면 포트 들어가는 게 앤디도 들어가잖아요. 음, 네.
그것도 어쨌든 몸을 보존하는 걸 음, 인간하고 똑같이 하도록 모르겠어. 그게 설정이 그렇게 된 건지 음, 아니면 메인이 뭐 너무 인간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집어넣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몸 어떤 음. 물질성진 뭐랄까 그런 거. 그리고 앤디도 피를 흘리잖아요. 하얀색 액체가 맞아. 흘렸던 것 같은데, 뭔가 그런 설정 자체가, 음, 음, 그러네. 굉장히 좋네요. 하얀색, 빨간색, 초록색 음, 이게 음. 무슨 의미가 검은 피는 누가, 누구. 음, 음. 약간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오늘도 너무 재미있는 얘기들이었고 혹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한마디씩만 해주시고 끝내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얘기하니까 더, 이거 재밌는 영화네. 사실은 너무 제가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았다. 약간 평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너무 기대를 하면서 봐서 그런지, 아, 이거야? 약간 이러면서 봤는데, 좀 얘기를 다시 하다 보니까, 요거 약간 시리즈 전체에 대한 뭔가를 좀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겠다 싶기도 했고, 그 시리즈를 다 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연계를 생각하면 또 더 재밌는 부분들이 또 보이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음. 저도 오늘 두 분 선생님의 해석을 듣다 보니까, 에일리언이 훨씬 덜 무서워졌고,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편이 나오면은 찾아서 볼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에서야 이제 찾아보다가 봐서 아직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 에일리언에 나오는 그 제노모프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까? 뭐 음,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 클립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 이 에일리언의 제노모프라는 그 어떤 유기체인가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음, 그 생명체의 사이보그인지, 아무튼 그 제노모프의 빠른 성장과 뭐 여러 신체 구조에 관한 해석을 담아놓은 클립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음,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얘기 나온 이런 이 합성 인간이든 아니면 뭐 에일리언이든 또 인간이든 이 몸이 갖는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것들을 좀 더 찾아보고 다음번에 에일리언이 또 나오면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시리즈를 같이 보면서 음, 3채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저는 지금 이제 장원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까 말하려다가 잊어버렸던 거 하나가 음, 생각난 게 빠른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에일리언이, 되게 생긴 게 좀 혐오스럽게 생긴 것도 한몫했지만, 김현 선생님도 초반에 그러셨잖아요. 여기 인간들이 에일리언을 다 너무 다 혐오하고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근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건데, 에일리언들이 너무 빨리 커버리니까 그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하는 게 인간하고 너무 다른 시간을 산다는 게 관계를 맺지 못하는 되게 큰 이유일 수 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조인간, 뭐 합성인간들은 어, 들의 어떤 그들은 어쨌든 뭐 성인으로 뭐 로봇으로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어, 어쨌든 레인하고 앤디의 우정, 뭐 음, 혹은 뭐 형제 뭐 이런 것도 결국 시간을 그만큼 같이 보낸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도 장한 선생님 말씀하신 어떻게 이 에일리언들이 빠르게 성장하는지 뭐 이런 거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더 좀 음,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오늘도 두 분 시간 내주시고 또 즐겁게 영화 얘기해서 저희는 언제나 그렇듯이 어떤 영화를 가지고 와도 저희끼리는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들어주시는 분들도
좀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뭐 바랄 게 없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다음 또 SF 토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